실제 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오늘 시장 반도체 무너진 코스피 그리고 바이오로 살아난 코스닥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악재가 더해지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온 장이었죠. 아직 미국의 휴전한 제안에도 이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환율 또 한 번 1,50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글의 메모리 절감 알고리즘이죠. 이 터보퀀트 발표 이후에 메모리 수요 둔화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꽤나 큰 낙폭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큰 낙폭을 그려낸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왜 우리 깁시크 때도 우려 있었지만 잘 이겨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요. 바이오주들이 좀 선방을 해주면서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좀 지켜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점점 코스닥 시총 상단에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 가져봐야 할지 이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제 삼성전자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조 단위의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 볼게요. 오늘 코스피 하락폭 껐습니다. 일단 5,594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키웠지만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상승 반전하지 못했습니다. 3% 하락한 5,460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 잠깐 상승 출발하는 듯 했는데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1.98%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작았지만 하락했다는 점 좀 우리 마음을 아쉽게 하네요. 이어서 수급도 볼게요. 코스피 수급 먼저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지금 10조 원 가까이 매도액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악재까지 더해진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걱정이 깊어지기만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코스닥 수급 역시도 오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죠. 개인 홀로 지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 어떤 기준 잡아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꽤나 오늘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 이슈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또 오늘 올릭스 그리고 올릭스까지 바이오주 확인되고요. 우리기술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외국인들이 담아낸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지 않은 탓에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확인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D 컨트롤러로 뭔가 흑자 전환 기대된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랭크된 모습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은 가장 먼저 방산주를 담았네요. 지금 계속해서 중동전쟁이 해결될 듯 말 듯한 기미를 보이면서 일단 기관들 방산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했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면서 일단 호재로 반영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 움직임이 생각보다 시원하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KB금융 지수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LNF 어제 이어서 오늘도 랭크돼 있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대덕전자, MLCC 기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데요. 삼양바이오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셀바스 AI와 메디포스트까지 바이오주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사기 종목 보러 갈게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 가장 먼저 거래량 실리고 있는 거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또 SK오션플랜트, 신재생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미래에셋증권까지도 거래량 상단에 랭크돼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바스 AI 그리고 게임주죠. 펄어비스, 엔캠과 우주항공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스피어까지 랭크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시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악재가 또 겹치면서 걱정이 많아지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급등수사본부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정종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박제 외국인 수급까지도 빠진 하루인데요. 제 옷 색깔과는 다르게 좀 많이 울적하네요.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 일희일비하지 말자인데요. 네. 저는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악재가 이어져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악재까지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 항상 제가 이제 최근 지난번 3월달 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 사실 뭐 시장이 좀 급락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한 20거래일 정도 지수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뭐 V자 반등보다는 이러한 노이즈들을 조금씩 소화시키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양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락이 나왔던 그 당시에 장대 음봉 그 밴드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그 급락이 나왔던 그 위에서 지수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을 좀 끌고 왔던 주도 섹터였던 테크의 대형주 2개사가 좀 쉬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는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좀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이면서 사실 호재 같은 경우도 주가에 잘 반영 안 됐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제가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감이 분명하게 좀 크다라는 얘기 좀 드렸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동전주 또는 부실기업 퇴출한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은 사실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과 트리거가 되니까요. 코스닥 쪽 위주로 좀 보자는 측면에서는 전략을 좀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뭐 협상과 전쟁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양면 전술을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리스크 온이었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좀 선호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그대로 좀 반영하는 리스크 오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주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변경하게 된다면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된다고 한다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뭔가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건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빨리 시장에서 벗어나서 프리미엄을 빨리 반영됐을 때 그때 오히려 좀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의 절반 정도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좀 대규모 좀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 증시 어떤 펀더멘탈로는 못 버티고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지수 자체는 물론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기간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지금 사실 패턴은요. 관세 협상 당시의 패턴과 똑같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겁박을 줬다가 또 유예 기간을 줬다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는 시점에는 최종적으로 관세 태결을 얻어낸 것처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란한테 좀 과도한 어떤 얘기들을 좀 넘겨놓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절충안을 찾고 결국 시장도 어떤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라든지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더 잘 갈 수 있는 시장들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대체적으로 좀 4월 달에 항상 국내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3월 달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4월 달은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 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로 보자는 관점은 좀 유지해보자 해주셨고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이런 이슈들은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펀더멘털로 잘 버티고 있으니 일희일비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볼게요. 오늘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의 단서는요, 호재에 이어진다 바이오입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앞서 시황 오프닝에서도 했는데 정말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유독 수급도 많이 받아갔고 또 애프터에서도 눈에 많이 띄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코오름 티슈진도 그렇고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계속해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어제 알테오젠이 장 끝나고 기술 이전이 나왔었죠.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했고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키트로다 이제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을 통해서 로열티를 얼마나 받느냐. 시장에선 대략적으로 이제 미드 싱글 한 5% 정도를 봤었는데 2%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기대 눈높이가 좀 낮아졌던 측면에서 주가 조정이 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월 달 같은 경우는 설 연휴도 있었고요. 사실 1월 달에 나왔던 기술 이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기술 이전 나왔다는 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할로자인과 분쟁 싸움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사실 그런 악재들만 반영이다가 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가에 조금 반영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몇 가지 좀 모멘텀도 있잖아요.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또 J코드가 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또 분위기가 한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평선 밑에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주주환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돈 버는 기술이잖아요. 굉장한 기술 이전들을 통해서 마일스톤료를 받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사실 이 회사는 돈 버는 회사고요. 주주환원까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미국 디날리라는 회사가 BBB 셔틀 관련된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BBB 셔틀이 뭐냐면요, 이 약물을 우리 몸속에 좀 투여했을 때 요 뇌 장벽을 투과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빅파마들도 굉장히 좀 군침을 흘리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일라일리한테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죠. 그리고 주가가 25만 원까지 좀 갔었고요. 충분히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3개사 플랫폼 회사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을 키우자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코오로 티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결국 주가라는 게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얼만큼 있느냐. 결국 골관전염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들이 오늘 다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오로 티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삼상 임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예전에 캐나다 국민한테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간 치료비가 4천만 원인데 불구하고 비용 지불할 의사가 많다라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조 원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삼상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품목 승인이라든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흐름들 보면서 골관절염 치료제들 움직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오롱 티슈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코오롱 티슈즈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임상 속도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상당 기간에 요 박스권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랠리를 보였었고요. 그 뒤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이었다가 돌파하면서 13만 원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충분히 저는 11만 원, 5천 원짜리부터는 모아가면서 한 1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관계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포스트도 있죠. 메디포스트 주가 움직임이 좀 비슷합니다.
올해 좀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최근에 61평선 좀 지지받으면서 동일하게 박스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 쪽에서 임상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미국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오롱티 시즌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 개선이거든요. 근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게 되면 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요 구간 속에서 보시면 시장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모멘텀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좀 박스권에서 거래량도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요 골관절염 치료제 쪽 관련된 기업들도 뭐 코오롱티슈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드렸던 두 개 기업도 같이 좀 커플링해서 바스켓으로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부분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또 오히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게 뭔가 이런 하락 압력에 대한 걸 눌러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바이오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이 컨택한 이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터보콘트는 호재? 네. 호재예요? 터보콘트 맞아요. 사실 이야기가 좀 분분한데 뭐 딥시크 이슈도 사실 등장했을 때 당시에는 되게 막 공포스럽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한 전 그런 그 과거 패턴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보시면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기판주들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사실 양봉을 좀 키기도 했었고요.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이제 반도체 이송 설비 로봇 플러스 유리기판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고점을 높이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이 지금 터보컨트라는 이벤트가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거는 맞지만요. 요게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는 어떤 악재라고 보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재라고 보고요. 지금 조정은 저는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논리 자체는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약했죠. 요 지금 터보컨트라는 부분들 이제 구글에서 내놓은 이 터보컨트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사용량을 이제 6배 정도 효용을 높이는 건데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좀 접근한다면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맞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 매도를 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 대다수 인구들이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요. 공장에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7, 8화 이상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저는 오히려 정리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고 매력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더 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효율 개선이요.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전자, 악재라는 측면보다는 후자 속에서 얘기 드렸던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정리를 한다면 최저가의 파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종목에 대한 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맞다는 부분도 얘기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효율이 높아지는 거면 효율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호재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네, GMB스에코 이번 달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무려 50.3%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KNS 시스템 역시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42.5%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 22.9% 상승하고 있고요. 종근당 그리고 진호 미테리까지도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가장 좀 최근에 해주신 종목 점검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3월 13일이에요. GMB스 에코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또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GMBS 에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좀 태양광 모멘텀이 좀 붙다 보니까 이제 더블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이 정말 소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요. 매력적이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면, 아직 지금 제가 이제 GMBS 피코를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4분기 영업이익만 보셔도 이 회사가 지금 이 주가에 위치할 수 없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좀 준비해서 가져왔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던 부분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결국 숫자라는 측면도 굉장히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장은 난이도가 어렵고요.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아까도 뭐 좀 얘기 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세가 좀 유출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핑퐁핑퐁 하잖아요.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고,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고. 사실 계좌 수익률도 평균적인 정도만 좀 유지해도 사실 선방하고 있는 측면인데, 이렇게 지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으려면 결국 저는 숫자라는 측면을 모르면 사실 변별력이 생길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좀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이라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GMBS 에코에 대한 추가적인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우선은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 2월 달에 만들어졌던 단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함은 결국 저점을 좀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것만큼 좀 이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되긴 하겠지만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도 4분기 숫자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태양광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IR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110조 원까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익 IPS도 높아졌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트도 좀 있었고요. VM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작년 매출의 하나치 하다내는 수주를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MBS 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아직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도 5,75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MBS 에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습니다. 저희 추가로 한 종목 더 점검받고 갈게요.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원자력 시설에서의 이런 정비 공사와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좀 넓혀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원전 좀 얘기 드릴 때 항상 대형주와 소형주를 좀 커플링해서 같이 가자 바스켓으로 그 얘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주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이 있을 거고요. 매력적인 중소형주로서는 이제 수산인더스트리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좀 원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이제 좀 오버슈팅이 한번 좀 나왔었죠. 추가 슈팅이 좀 나왔었고, 다시 한번 또 직전 박스권에서 저항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더 매력적인 매수권에 좀 들어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숫자 좋고 앞으로 기대감 큰다고 한다면 보통 이런 어떤 윗꼬리 물량들을 소화시키면서 다시 주식이 요 주가 위까지 좀 올라가는 부분들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9,000원 언더에서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한 타임 쉬는 구간 속에서 조금씩 눌러줄 때마다 모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 고점 자리인 3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군이니까요. 관심 좀 키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여전히 상방 쪽으로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내일장 관심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인텍 플러스 준비 좀 했는데요. 최근에 좀 기판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코리아 서킷도 오늘도 굉장히 좀 강했고, 랠리도 좀 나왔고요. TLB라든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행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차세대 GPU죠. 이제 베라루빈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FCBG에 대한 반도체 기판이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숫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고성능 반도체 출시에 따라서 FCBG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겁니다. 삼성전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쪽으로 기판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기 내에서 점유율을 MS를 70% 정도 가져갈 정도로 삼성전지와 좀 커플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군이고요. 최근에는 좀 인력 감축에 따라서 비용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익단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시장은 커지고요. 그리고 비용은 줄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스프레드는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씩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숫자 기대감, 업황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요. 태양광이라는 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좀 오늘 좀 쉬긴 하긴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더블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업군이라는 거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본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판주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좀 강한 랠리가 좀 나왔었고, 대신 상대적으로 코리아 서키터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 대비해서는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그런 기업들을 좀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눌러줄 때마다 분할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리지만 한 17,000원, 17,500원짜리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눌러줄 때 좀 매력적인 눌림목 자리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충분히 좀 기대감 좀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 좀 유지한 상태에서 꾸준하게 조금 고점을 조금씩 높여나갈 것 같아요. 타기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좀 얘기 좀 드리겠고,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우선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보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도 기판 쪽에서 지금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접근 매력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인텍플러스까지 관심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종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아이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겹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퐁당퐁당 너무 힘든 장이 연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참 힘들다. 어제만 해도 오늘 장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5G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줬는데 오늘 또 다 밀어내는 흐름이 전개가 되어서 자, 방망이를 좀 짧게 가지고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은 제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은 종목별도 중요하지만은 섹터별로 우리가 롱숏 전략을 빨리빨리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하셔야 된다.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게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구글의 터보컨트 발표가 있었는데, 자, 이 터보컨트가 데이터 처리 효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조금 시장에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중동발 리스크는 아직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유가가 90불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또 괜찮아지면은 90불 아래로 또 88불, 6불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국채 금리도 함께 또 원달러도 같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이 하루에 5%에서 무려 10% 이상 급등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장에서 우리가 오늘은 강한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끝까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30분만 투자해서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수익 익절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 오늘 장에 우리가 수급을 보니까요. 주요 원자재 그리고 산업재들이 타격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도미노 급등 현상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펄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비료뿐만 아니라 비료에 쓰이는 우리 요소수까지 해서 시멘트, 페인트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순환매로 빠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전이 되더라도 이게 끝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종전 이슈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그 자리까지 크게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50% 100% 가지 않은 이상에는 분명히 관련한 노이즈는 조금 한두 달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하루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눌렀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또 눌렀다가 또 급등 나오고 그런 패턴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테마주 매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이 안에서 또 헬륨 관련주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헬륨이 굉장히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 LNG 시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헬륨 생산을 중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3분의 1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중단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주들이 약간 꿈틀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안에서는 또 우리가 태경케미컬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죠. 태경케미컬이 어제 제가 또 잡아드리고 그제도 잡아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오늘 VI 급등해주면서 장중에 그 이후에는 또 누른 흐름이 있었지만은 또 상승폭을 반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헬륨 공급 비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짧게 뭉둥이를 가져가자.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지속성보다는 아직 전쟁 여진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10%든 20% 발익절 하시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저점으로 많이 빠지면은 그 다음날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을 작게 늘리시고 올라갈 때는 또 반절 덜어내는 전략 꼭 세우셔서요. 이런 힘든 장에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도생한 시장, 작게 자주 먹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차트부터 만나볼게요. 오늘 먼저 만나볼 차트, 기술 수출 이슈로 오늘 장 초반에 좀 갭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서 마감한 알테오젠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알테오젠 어제 이제 제가 뉴스를 또 올려드리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지난 화요일에 8%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장중 11%까지 급등이 나와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 14% 급등 나와주고 오늘은 다른 바이오주들까지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 미리 앞서서 급등이 나오고 앞에 보시면은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 매물벽이 40만 원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한 달씩이나 기다렸는데 이 종목 여기서 또 쉴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또 논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알테오젠은 앞으로 하나증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와주긴 했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바이오젠하고 최대 8천억 원 이상의
두 개 품목을 라이센스 아웃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시총 2위를 복귀를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이슈가 있어서 바닥에서 한 20% 급등 나와주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바이오 쪽이 순환매를 돌면서 간다면 충분히 알테오젠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급등이 지속적으로 며칠 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한 차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탄력이 좀 덜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알테오젠이 천천히 이렇게 방향성은 우상향이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가거나 그리고 천천히 가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연도는 일단 신규 계약 관련해서 서프라이즈가 계속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에서. 그리고 또 미국 보험 코드가 4월에 발효가 됩니다. 또한 이제 키트루다 처방수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분쟁 진행 상황은 여전히 또 머스크사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런 부분이 동사 주가에는 일단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이 밀려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해주는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바이오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ACR, 아스코 합계까지 안겨놓고 반도체가 조정받으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시소 타기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한번 급등 이후에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는 앞서서 매물벽이 많은 자리다. 많은 자리가 40만 원 전후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추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계속 누르면서 가는 패턴. 누르면서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가는 흐름이 보여졌다면 지금은 가다가 누르다가 또 가다가 누르다가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총 2위 자리에 복귀한 알테오젠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차트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 모멘텀 있잖아요. IPO 이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한동안 좀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강한 시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 1시 15분에 성공 마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맥점을 잡아드렸죠. 24일 화요일에 잡아드린 종목인데 그리고 난 뒤에 어제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3만 원 이상 돌파하는지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3만 원 이상 돌파 나와주었고요. 오늘 종가도 4%대 잘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개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과 외인이 매수에 또 대응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고 장중에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상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쉬어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일 상한가에서 밀어내는 흐름도 전개될 수 있었는데 장중에 그런 흐름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자, 힘이 있는 종목에 돈이 유입이 되고 추가 급등도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왔던 이 시세는 어제 같은 경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재료는 뭡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투자 설명서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와줬고 스페이스X IPO가 큰 대여 시장 우리 이번 연도 통틀어서 최고의 큰 IPO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이때도 되게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30% 급등했다가 밀어내니까 뭐 또 정신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급등이 나와주었고 또 이렇게 상한가 100% 갔다가 누르지만은 또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또 급등이 나와줍니다. 이거는 재료가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재료, 일정, 뉴스가 꼭 동반되면서 그런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 매매죠. 일정 매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시세가 좀 더 나오는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 일정 뉴스 중요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지켜보자 해주셨고요. 오늘도 충분히 좀 하락할 수 있었는데 지지력이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삼천당제약이에요. 오늘 굉장히 사실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삼천당제약 양복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시장의 돈줄기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강한 종목을 찾아서 강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종목만 매매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종목 뭡니까? 자, 시총상위, 코스닥 시총상위 1위를 등극한 또 우리가 삼천당제약이 1등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요. 90 차트를 보시면 이때 급등 이후에 이날 눌렀을 때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올라가면서 뭘 하고 싶습니까?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만 밀려도 수익을 토해내는 게 아쉽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고 윗꼬리가 달리지만은 어디로 간다 돈이? 강한 종목으로 갑니다. 강한 종목으로 뭡니까? 코스닥 시총 1위 라는 것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대주주가 블록딜을 한다고 하는데도 물론 그 물량이 별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불구하고도 거의 개의치 않고 이날도 마찬가지 20% 급등이 나와주었고 이날 하루 쉬었다가 또 8%, 9% 가까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22% 무려 급등이 나와주고 오늘도 마찬가지 7%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시장의 모든 수급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았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 쏠림이 어디까지? 삼천당제약 쪽으로 수급 쏠림이 확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이신 분들이 많은데 좀 강한 종목을 쫓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삼천당제약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삼천당제약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이킹 테라퓨틱스나 이런 기업들이 왜 실패를 하고 우리는 경구용 치료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는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고 또 알테오젠과 우리가 삼천당제약과 시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지금 삼천당제약이 잘 가고 있지만 이 시총 상위 종목 2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다시 1위로 가고 삼천당제약이 2위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뉴스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도 알테오젠과 시총이 바뀔 수도 있지만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위원님께서는 좀 앞을 내다보는 매매법 잘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이후에도 또 위원님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많이 갔죠. 제가 또 바이오 여신인 만큼 여러분들께 바이오 관련해서 좀 멋진 종목 그리고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더블 게임이 성공하고 상한가에 의해서 무려 오늘까지 급등 나와주면서 50% 2박 3일 만에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속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어려운 시장을 빛내줄 수 있는 히든 카드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린 위원과 함께 또 내일장에 대한 히든 카드 오늘 방송 이후 저녁 7시 무료 방송에서 양방향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신성 ENG 지금 62.9%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토모큐브 42.4%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과 CS-윈드, 현대 BNG 스틸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ASAR 이제 다음 달에 암학회가 있잖아요. 네. 이런 모멘텀도 있는데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예요. 알지노믹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RG노믹스 또한 마찬가지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가는 패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RG노믹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바닥에서 이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있을 때 이럴 때 잡으셔야 되는데 시총도 높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ACR이 다가오지 않았고요. 초록 공개에서 구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동사 주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가고 있고 또 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RG노믹스가 우리가 지난주에 RG노믹스를 1번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급등주 1번이 RG노믹스였죠.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또 가져가보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10% 추가 수익이 나와주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윗골이 달렸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자, 바이오주들이 지금 선방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좀 더 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관망해 보시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좀 홀딩 해보시고 올라가면서 조금 익절하실 분들은 1분을 익절하시고 1분을 들고 가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G노믹스에 대해서 점검 도와주셨고요. 저 이어서 한 종목 더 받아볼게요. 센서뷰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타점에서 노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관점 유효하신가요? 제가 센서뷰를 가지고 온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하자.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을 좀 해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맥점 잡아드린 구간은 2,400원에서 2,450원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날 잡아드리고 상한가가 주었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낮에 방송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무려 95% 나왔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전개되었고 또 상한가. 그리고 난 뒤 옆으로 행보하고 또 상한가. 상한가 지켜내지는 못했지만은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무려 정고점까지 12 발행 이슈로 바닥까지 쳐버렸는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더니 뉴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뉴스가 전쟁 이슈와 맞붙여서 뭐가 나왔냐? 동사가 LIG 넥스원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방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가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차트가 밀리지 않죠. 어떤 차트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데 동사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이건 뭡니까? 기간 조정만 짧은 기간 조정 이거 하루 이틀 3일 만에 나온다. 자, 기간 조정은요.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나온 종목이 가장 상승 폭이 좋습니다. 자, 한 개 더 여러분들께 청기누설 해드렸습니다. 3일 내에 나오는 변동폭이 가장 최고 좋다.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 2, 또 3일 내에 나오는 이 변동폭이 가장 좋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상한가를 3번이나 안착을 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다 밀어냈지만 항상 급등 이후에 밀어내고도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 구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18일 날 VI 하방 VI 들어간 자리 그 자리에 또 그날 또 하필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날 제가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11선,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 길에 바로 돌려내면서 13% 급등해주고 그 전날 하락폭을 모두 만회해주는 양봉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심리라는 겁니다. 심리. 그래서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선 밑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또 잡아드렸는데 이 길에 바로 19%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차트에서 비밀이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서뷰 통해서 청기누설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이린위원의 원픽 공략주 만나볼게요.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메디포스트네요.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 짧게 수익이 그래도 차분하게 날 수 있는 종목. 너무 바닥주를 들으면은 또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적게는 한 5%에서 10%, 많게는 그 이상 우리가 노려보자 말씀드려서 메디포스트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카티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골관절염 치료제. 그래서 예전부터 이 종목은 바이오주에서
아주 좋은 종목으로 굿 종목으로 꿀 종목으로 우리가 픽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여튼 미국, 일본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한 이제 내용이 또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이 종료되고 2분기에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일본의 품목 허가가 하반기 신청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말에 허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3,500원,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8,000원, 나머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목표가 27,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저녁 7시입니다. 아이린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급등수사본부 검색하시고 양방향 소통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린 위원과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급등수사본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